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 12일이네요. 5월이 벌써 2주나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왠지 봄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꾸미고 싶고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여러분들 DIY라고 들어보셨죠? 셀프 인테리어를 뜻하는데요. DIY 리폼쇼 2018 DIY 리폼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과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그 무한한 아이디어만큼 비즈니스 기회도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DIY 리폼 박람회로 가보시죠. Blue Ocean. DIY 리폼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생활 속의 무한한 아이디어가 취미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그 기회의 장 DIY 리폼 박람회. 2012년 처음 열려서요. 이번에는 8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6년간 셀프 인테리어 산업과 또 핸드메이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DIY 관련 컨텐츠와 트렌드를 소개하면서요. 국내 대표 체험형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네오션 게이트의 이필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필현 팀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2012년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2012년 첫 전시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DIY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있다거나 또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DIY에 대한 인식이 어떤 소비의 대체적인 또는 소비 수단이 내지는 좀 저렴한 수단이었지 지금처럼 DIY가 좀 더 개성을 표출한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비싸더라도 또는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팔고도 붙이고 만드는 또 붙이는 이런 재미의 개념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판매에 대한 정도였다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8년 전시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매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그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페인트 쪽에 대한 DIY, 그 다음에 목공 공구 쪽에 대한 DIY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패브릭 원단 쪽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집에서 이제 안 쓰시는 천이라든가 패브릭 원단, 심지어는 이제 가죽 같은 것들도 함께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서 직접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블로거분들이나 작가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시면서 꾸며서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대안이었던 얼터너티브적인 느낌이 분명히 강했는데요. 근데 저희 바로 옆 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DIY 홈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DIY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100여 년 이상 됐죠. 그 집에서 그 소비 대신에 스스로 뭔가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DIY 문화와 DIY 소비 인식이 상당히 깊게 쌓인 그런 노하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성숙하게 누적된 국가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 한 10년, 15년 됐습니다. 근데 불과 그마저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대안, 즉 좀 더 이제 저렴하게 또는 소비를 덜 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DIY 개념이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여유층을 중심으로 좀 더 비싼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또는 좀 더 좋은 목공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비싸더라도 그리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고 그 아이템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조금 성숙된 선진형 소비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요, 홈센터 수만 4,700개가 넘고요. 또 매출액 규모 같은 경우도 48조 원을 육박한다는 제가 통계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DIY 시장 자체가 대안으로서가 아니고 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가 있으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꼭 나한테 맞춤형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DIY라는 게 특정 지표, 산업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뭐 공구, 뭐 기계, 패브릭 원단, 가죽, 유리, 업사이클링, 리폼, 생활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발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표가 측정된 DIY 산업이 측정된 지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가까운 일본 사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DIY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데, 물론 규모도 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라든가 또 개인화된 싱글 라이프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 있는 DIY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정착된 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한 5년 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트렌드가 우리나라화 된 그런 DIY 문화가 이제 막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지표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히 지금 최신의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DIY 문화가 그 인식이 그런 상당히 깊게 현재 관여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이 다시 말하게 되면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에어리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DIY 문화 또 DIY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무한한 잠재 가치를 갖고 있는 소비 인식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 뭐 패브릭이라든가 목공, 공구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또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스스로 다른 걸로 개조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 모든 게 DIY가 될 수가 있거든요. 리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업사이클링 어떤 트렌드가 일고 있듯이 심지어는 폐목재를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안 쓰는 목재 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급 가구로 재탄생하고 있듯이 저희도 모르는 그 소비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 가치가 있는 소비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DIY라는 게 특정 어느 범위를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소비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분명히 개입해가지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전시를 처음 2012년부터 기획을 하셨으니까요. 또 산업의 변화도 또 트렌드도 정말 몸으로 같이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시회장 오시면은 아마 이번에 두 가지가 크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드메이드 크리에이터 존이랑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업사이클링 존, 이렇게 두 개가 체험 존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그 해당 두 존에 대한 집중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특정 존이라든가 규모가 형성된 건 아니고, 아직 그 업사이클링 분야나 이제 핸드메이드 분야는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많이 먼 분야예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페인트라든가 주거 환경, 인테리어, 리빙 분야에서의 어떤 그 DIY나 핸드메이드는 상당히 이제 들어와 있긴 하는데, 업사이클링이라든가 또는 핸드메이드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소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꾸준히 그 두 분야 특히 이제 업사이클링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가 상품화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는 걸 발견해서 발굴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제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전시회장 빨리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팀장님이랑 같이 전시회장 한번 이동해가지고요, 업사이클링 존도 한번 먼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네, 그럼 전시장 이동해볼까요? Blue Ocean. 네, 저는
던 에드워드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던 에드워드 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가 엄청나요. 제가 처음에 실장님을 딱 뵙고 여기서 갈까요? 그랬더니 몇 개 부스를 지나가도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제 옆에는 김지인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요. 아니, 부스가 너무 커요, 정말.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브랜드 3가지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스가 좀 넓어졌어요. 브랜드를 3가지를 갖고 나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제 상호는 나무와 사람들이라는 업체고,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 이제 페인트나 도구나 뭐 다양한 것들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으로는 던 에드워드 페인트가 있고요. 이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호주에서 들어온 포토스,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와신 페인트 3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품도 소개하고 하루를 이제 시간별로 나눠서 교육도 3가지를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죠, 공간이. 그 3가지 교육 프로그램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전시회 4일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아침 11시에는 일본에서 온 와신 페인트 교육을 하는데요. 이 와신 페인트는 주력 제품이 57이에요. 옷 제품 아세요? 혹시 뭐 일본식 식기를 만드는데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제 교육생들한테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일본식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게끔 그거를 하는 걸 11시부터 하고 있고, 1시부터는 포토스 아트 페인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냥 페인트 칠이랑은 좀 다르게 어떤 부수적인 뭐 천이나 뭐 비닐 같은 걸 써서 특수 효과를 내는 거예요.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텍스처를 좀 다르게 하는 것, 그것도 진행을 하고, 3시에는 기초 페인팅 강좌를 하고 있어요. 셀프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페인트를 골라야 되고 도구는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DIY에서는 페인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페인트가 DIY에서 참여하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쉬워서 좋은 것 같고,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마음을 먹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책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뭐 나무도 잘라야 되고 사야 되고 이게 다 너무 무겁고, 그런데 페인트는 한 통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한 통만 가지고 방 벽 하나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쉽게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은, 왜 가구 같은 거, 하얀색 가구 같은 거는, 요거 한번 내가 바꿔봐라는 생각도 들고, 집 페인트 같은 경우도 느낌 바꾸는데 너무 좋잖아요. 특히 봄이 되면은, 왜 그런 느낌 들잖아요. 조금 화사한 색으로 바꿔볼까?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전체적으로 사실, 그레이 톤으로 꾸며놨는데요. 가끔은 생각을 해요. 요 한 벽 정도는 조금 포인트로 줘볼까? 근데 생각을 하면서도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괜히, 이거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그레이로 쫙 맞춰놨는데, 괜히 했다가 이거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무서워라는 사람들. 페인트의 장점이 또 그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내가 한 벽면을 바꿨는데 이게 색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는 이게 건조가 되면 다른 색을 위에 다시 바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색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몇 번씩 다시 칠이 가능하다는 게 또 제일 장점이고, 그 한 벽면의 색깔을 바꾸는데 반나절이 채 안 걸리거든요. 건조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2번 정도만 발라주면 되니까요. 벽 하나 정도는 뭐 쉽죠. 듣다 보니까 정말 페인트인 이유가 있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세서빌리티가 쉽고요. 또 쉽게 가져올 수 있고, 또 쉽게 적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도 쉽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를 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인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레이로 다 꾸며져 있는 벽면 하나를 굉장히 밝은 색, 뭐로 할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색은 핑크인데 저건 조금 무린 것 같고, 뭐 아무튼 액센트 색을 하나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레벨 2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레벨은 뭐가 있을까요? 페인트 다음은? 페인트는 사실 페인트만 바르고 사실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럼 다음 단계라는 게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페인트 색깔을 바꾸신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만약에 색을 바꿨는데 가구랑 또 안 맞는다고 하면 가구를 또 바꾸면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수고도 많이 들고. 그럴 때는 소품으로, 예를 들면 뭐 벽 앞에 소파가 있는데 벽색이 바뀌었어요. 회색에서 다른 색으로. 그런데 좀 어색해요. 그러면 굳이 소파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뭐 쿠션의 패브릭을 좀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좀 이용하신다든지 식물을 이용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다음 좀 고차원적인 인테리어 데코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와, DIY가 실제로 파생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저는 단순히 페인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맞네요. 정말 페인트를 바꾸고 나면 가구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정말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하나 정도 예를 들면 작은 거를 액센트 가구처럼 또 바꿔서 분위기를 맞춰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와, 정말 다양한 이거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DIY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데코가 되어 있는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개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다 예를 들면 뭐 그레이 하면 다 그레이만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지 못했던 색깔들, 우리가 한번 이런 색을 본 적은 있지만 쓰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색깔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프레쉬 허니드라고, 이거 정말 허니드 컬러네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컬러는 허니 글로브라 해가지고, 이거 겨자색인가요? 약간 머스터드 컬러인데 네. 이 색깔 이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색깔로 하면 펜톤사 컬러를 가장 많이 흔하게들 알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더네드워드에서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정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각자 독자적인 이름이 있는 거고요. 뭐 올해의 컬러, 이제 2018년 컬러 같은 경우엔 요거 더 그린아워가 올해의 컬러예요. 지금 여기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약간 컨셉은 더네드워드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은 약간 노스텔지어인 것 같아요. 지금 컬러가 진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도 나왔었고요. 네. 지금 푸른 초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오로라 빛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이 컬러가 약간 에메랄드 빛인가요? 아니, 에메랄드보다는 조금 짙은 것 같은데요. 이 이름을 보셔야 되는데, 더 그린아워가 이제 그 19세기에 그 유럽에서 그 더 그린아워라고 해서 오후 한 5시부터 사람들이 바에 모여서 앱상트 술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그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표현한 색이고, 이 그린 컬러가 그 앱상트 술의 컬러를 떠오르게 하는 그 컬러예요. 그게 쑥 줄기로 만든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쑥 줄기로 만든 술의 색깔을 좀 표현한 거죠, 페인트로. 그래서 이거 이름이 더 그린아워인데, 좀 묘하게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포터스도 약간 좀 그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재현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컨셉이 맞아서 저희는 전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컬러를. 와, 정말 여러분들 그린아워 컬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플로리다에도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좀 액센트 있게 색깔을 좀 꾸미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 외벽을 저희가 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외벽에 좀 어울리는 컬러가 있고 또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컬러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그린아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됐을 때 가장 이 색깔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색은 사실 외부에 발라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외부보다는 실내에 더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왜냐면 이런 컬러가 지금 칩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채도도 낮은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바르면 좀 떠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작은 판넬에 발라진 색이 큰 넓은 외부의 면에 발라져서 햇빛을 받고 자연광에 노출이 되면 실제보다 어떤 채도나 명도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채도는 떨어지고 명도는 되게 또 높아지고 해서 좀 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보다는 오히려 이런 좀 강한 듯한, 좀 이렇게 좀 선명한 색깔들이 발라졌을 때 조금 더 건물을 돋보이게 해주긴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거는 건물 전체를 바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게 막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외벽을 그래요? 아니 이 컬러가 외벽을 이걸로 발랐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 자료 화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전체 외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벽에 이거를 딱 했는데 야 이게 만약 우리가 TV 방송이었으면은 흑백의 화면에 일부러 그린을 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벽으로 이 색으로 저걸 발랐다는 그런 광고 화면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실장이 얼마나 이게 라디오라서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외벽에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벽에 전체로 다 쓰여져 있는 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 그러네요. 그 네. 쿠션이 네. 존재를 하네요. 아 역시 이래서 실장님이 다르네요. 지금 바다색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이애미 바닷빛 같기도 하고요. 정말 오묘한 색인데요. 아 이게 올해의 색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실장님 손이 정말 페인트로 가득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손님들한테 나눠줄 샘플을 좀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페인트가 묻어 있네요. 실제로 만든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장님? 저희가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 중에 이런 컬러랑 저희 이제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 브랜드를 잊어버리실까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카드처럼 생긴 이제 컬러칩에다가 손으로 직접 찍어서 바른 페인트를 직접 찍어서 바른 거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직접 작업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전시에 오면 너무너무 신기한 아이디어 많이 접해요. 와,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그거를 기억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돌아가면은 정말 머리에는 정말 많아요. 막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는데 그게 뭔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명함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많이 받을 때는 정말 몇십 개까지도 명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매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명함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를 해놓던가 아니면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요. 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뭐 나눠줘서 가져가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사실 피드백을 얻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반응을 봐야죠. 끝나고 나서 저희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손에 많이 묻으셨어요. 정말로 가장 많은 근데 잠깐만요. 손 잠깐만 봐보세요. 이색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 대표 색깔이라고 지금까지 무려 인터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올해 컬러만 소개해드린 거고. 올해 컬러가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손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저희가 일부러 좀 눈에 띄는 이렇게 좀 선명하고 알록달록한 색으로만 골랐어요. 일부러. 이게 후보에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는 막상 바르니까 좀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부러 사람들이 사실 저도 이런 색을 골랐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보라색, 핑크색, 파랑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란색 이렇게 뭐 회색이 섞여있는 그린 컬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눈에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계열의 색을 고를 수 있게 원색으로 좀 골라서 작업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야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원색으로 해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색인데요. 아무리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이걸 밉다고 그러시진 않겠죠. 작년에도 엄청 노란색이었거든요. 약간 요런 골드 컬러 느낌이었는데 색은 멋지고 좋지만 컬러칩에 발라서 이제 주기에는 요런 게 더 인기가 많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벨 2까지 클리어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실장님이랑 얘기한 걸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벨 1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레벨이요. 제가 그레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안을 좀 꾸미고 싶은데 많은 걸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면만 택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액센트 컬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이번 연도 대표 컬러로 추천해주신
더 그린 아워로 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제 생각에 좀 너무 네, 제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래도 봄인데 조금 밝은 색으로 칠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쉬 허니듀로 바꾼 거예요.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페인트는 언제든지 저한테는 초보자도. 자 그러고 나니까 제 가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레이색에 있을 때는 제가 체스터필드 소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체스터필드 소파가 어느 정도 어울렸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허니듀와 맞물렸을 때 그 무게감과 허니듀의 발랄함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탁자를 이제 조금 리폼을 해보거나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레벨 2. 네. 자 그래서 그 탁자까지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레벨 2를 클리어를 했어요. 네. 레벨 2 클리어하고 우리 하나만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자 레벨 3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레벨 3는 뭘까요? 레벨 3. 만약에 이제 가구를 그래서 리폼을 해서 놓으셨는데 사실 직접 칠한 건 아무래도 처음 해보시면 아 이게 누가 봐도 리폼을 한 거구나 좀 티가 날 수도 있고 잘못 바르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패브릭으로 조금 덮어서 이제 좀 그 위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탁자를 칠하셨으면 거기에 패브릭 같은 거를 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거기다 식물을 이용하시면 이게 색깔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컬러의 조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컬러들끼리 모였을 때 그 중간에 식물이 들어가면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초록 식물, 마른 거 말고 생화 있잖아요. 그 어떤 작은 화분 같은 건데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사이즈도 한 내 무릎 정도 오는 최소 그런 식물을 하나 배치를 해주시면 가구와 이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좀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걸 느끼실 거예요. 와 작은 소품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두 색깔 사이에 그렇죠. 특별히 그것을 그 매개체가 식물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식물 자체가 굉장히 내추럴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물의 녹색이 주는 그 느낌이 그냥 페인트로 표현하는 녹색이랑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적, 이게 말로 설명하긴 좀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게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컬러리스트들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식물이 굉장히 색깔과 색깔 사이에 어떤 경계를 좀 중화시켜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배워서 활용을 했더니 굉장히 또 실제적으로 효과적이기도 하고. 네. 아마 정답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색깔을 해보고 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멋있고 이쁜 것과 내 눈에 멋있는 건 또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항상 원하는 색이 답인 것 같아요. 저희도 손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항상 색깔을 막 골라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색의 정답은 없고 제가 골라드리는 색도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을 골라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은 못 지거든요. 선택은 고객이 하셔야 되니까. 그럼 저 항상 얘기를 드려요. 손님이 좋아하시는 무언가 힌트라도 주셔야 손님이 만족하는 색에 가까워질 수 있다. 왜냐면 계속 저한테만 물어보시고 저한테 의존을 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 골라드리게 되잖아요. 아까 왜 그 개성 없다는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네, 몰 개성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집어주시는데요. 만약에 이런 정도 큰 부스를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잖아요. 그럼 개성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DIY는 김지인의 개성이 드러난 DIY가 되겠네요. 저한테 너무 의존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 집이 제가 원하는 색으로 꾸며지겠죠. 네. 그러면은 실장님이 좋아하시는 색은 뭐예요? 그러니까 색이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하면 무슨 색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보라색을 칠했어요. 방에.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제 소품이 다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방에 칠한 색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색이 그레이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레이로 집을 칠하셨을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레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구랑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레이로 칠한 거고요. 아, 그러네요. 실제로 꼭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네요. 보통은 그레이가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 칠하시고요. 남들이 해서 또 많이 칠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레이가 되게 장점은 어떤 원색을 갖다 놔도 그럭저럭 어울린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마치 화이트와 같은 기능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 대신에 흰색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 좀 세련돼 보이고 또 이제 좀 모던한 분위기, 또 혼자 사는 분들 요새 많은데 좀 혼자 있어도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시면 화이트보다는 그레이를 대체해서 많이 쓰시긴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입장에서 좀 다양한 색이 이렇게 많은데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그레이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물려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인터뷰 하다 보니까 생각한 게 DIY 전시잖아요. DIY 전시의 가장 중요한 띠문 개성이에요. 네, 맞아요. 내 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 DIY의 시작은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이었다라면은 점점 DIY가 가야 될 부분은 내 개성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DIY가 가야 될 방향인데 네. 사실 인터넷이 많고 왜 핀트레스트도 굉장히 많이 보시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성을 표현을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개성이 정말 개성이냐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레이로 다 같이 칠해놓고 소품으로 가는 거죠. 특이한 소품으로 표현하고 사실 그리고 예전에는 블로그가 한참 유행할 때는 블로그는 굉장히 많은 사진으로 과정을 보여주고 거기에 글을 담아서 설명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하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그거 자체를 과정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인스타그램은 조그만한 정사각형 프레임에 담긴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거기만 이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조금 이제 뭐 페인팅이나 이런 게 가뜩이나 힘들고 다들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이 페인트 칠도 사실 많은 면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팔에 힘도 들고 그렇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쉽고 편한 거를 찾으셔서 페인트가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지시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의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실장님이 페인트라는 곳에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맨날 말하는데 저는 입으로 페인트 칠한다고 맨날 그래요. 상담을 하고 제가 직접 붓을 들거나 하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직원들 중에도 칠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지만 맨날 갈 때 페인트 사가서 집 칠하시고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페인트를 칠하는 매력보다 이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 관련된 사람들 너무 재밌고 이 사람들의 개성이 색깔만큼이나 다양해서 저는 사실 요새 그 재미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입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김지인 실장님과 근데 입으로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인터뷰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 인터뷰는 김지인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인터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손 정말 너무너무 오늘 바쁘신 게 손으로 드러나요. 그죠? 그 손으로 드러나는 이 바쁜 중에도 또 인터뷰 응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레벨 1, 2, 3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클리어하게 되는지 DIY를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마 말이 너무 빨랐을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입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쁘세요. 이거 사진 꼭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이쁘세요. 그죠? 안 됩니다. 여기 일하시다 보면은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저 애엄마예요. 애가 둘입니다. 뭐 이쁜 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제. 왜 애엄마면 이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들어도 이제 그냥 칭찬이죠. 네. 옛날에는 이쁘다고 하면 기대도 좀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 그랬는데 이제는 뭐 네. 일단 저 변호사잖아요. 이거 되게 냉정하게 한마디로 줄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쁘다는 건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들어본 지 되게 오래돼서 반갑긴 해요.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전시회장으로 오니까요. 이곳 저곳에서 드릴 소리, 뭐 망치 소리 좀 들리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DIY를 직접 해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블루오션 청취자분들한테 익숙하신 블랙앤데커 지금 찾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크게 부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랙앤데커 담당자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김유나 사원님이랑 김완태 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또 큰 대기업이니만큼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이 블랙앤데커 이 부스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이번에 블랙앤데커 전동공구 전시 그리고 청소기 같이 전시를 하면서요. 저희가 또 사용하시기 쉬운 전동공구가 있어서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DIY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활용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실제로 부스가 한쪽 면에는 이제 블랙앤데커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진열이 돼 있고요. 사실 그 부분들보다는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제 앞에 보이는 몇 개예요, 테이블이? 저희 지금 테이블은 10개 정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원래 저희가 지금 10팀씩 DIY 체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네, 오늘은 저희가 연습용으로 연필꽂이 그리고 또 책꽂이 서랍장 이렇게 두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행사 기간 동안 4일 동안 같이 그렇게 두 제품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체험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블랙앤데커에서 특별히 체험 교육을 이렇게 사실 굉장히 강조된 에어리아잖아요. 사실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좀 멋있게 진열하고 싶은 그런, 글쎄요, 회사로서의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품이 뒤로 빠져 있고 체험존이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DIY라는 분명히 전시 특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스가 배치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DIY를 하시는 분들은 공구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직접 강사님들하고 체험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의 실제 활용을 통해서 저희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DIY 클래스를 좀 더 크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참여도가 제일 높으세요? 지금 30대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평소에 좀 공구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공구 수업을 하고 있고 20,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시고 나서 어떤 반응이세요? 이렇게 DIY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평소에 안 해봤던 그 공구들을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제품이 많이 좋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고 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또 직접 만든 공구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는 파더스데이가 있고 마더스데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파더스데이가 가까이 오면은 그 광고들 나오잖아요. 아빠한테 무슨 선물 줄지 공구 세트가 맨날 나와요. 정말 엄청난 공구 세트들 막 이렇게 막 그 뭐 몇백 피스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걸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막 몇백 피스, 지금 제 뒤에도 지금 벌써 뭐 100피스 뭐 150피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20, 30대 여성분들이 어쩌면은 처음 공구를 잡아보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드릴 같은 경우도 그럼 제 앞에도 지금 드릴을 막 잡고 계시는데요. 처음 잡고 어떤 느낌 보통 많이들 가지죠? 혹시 김유나 사원님께서는 네. 블랙앤데커에서 일하시기 전에 혹시 이런 걸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전에는 공구를 제가 직접 사용하거나 만질 기회가 거의 없어서 입사 후에 좀 만져보게 됐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구를 가지고 해보면은 혹시 뭐 발전된 취미라는 실제로 직접 DIY 좀 하시나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드릴이나 전동공구를 사용하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 만져보면서 차라리 이제 수공구나 이런 것보다 드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겠다 싶기도 하고 집에서 가구를 조립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단어를 말씀하셔가지고 저 얘기해 볼게요. 좀 무서운 게 사실 있는 거잖아요. 드릴이라는 게 왜 손 다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무서움이라는 측면이, 이거 꼭 남녀를 떠나서 남자분도 사실 무섭잖아요. 공구들 막 이런 거 괜히 손 다치고 이러면 무서우니까, 왜 망치질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못 박아달라는 거 남자분들이 막 할 것 같지만 이거 못 박다가 손 많이 다치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교육을 충분히 강사분들이 옆에 지금 계시면서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사전 교육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은 항상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블랙앤데커 부스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특히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소리 듣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막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진행하다 보면은 그 아까 사전 예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오시는 분들은 혹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제 중간에 같이 할 수 없냐 이런 문의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계획된 걸로는 원래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루 2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하루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좀 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그러면은 왜 아무래도 부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실제로 체험만을 위해서 부스를 마련하진 않잖아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시고 나서 구매 의사라든지 실제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 상품 판매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나요? 네네, 지금 이렇게 평소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공구를 알게 됐고 블랙앤데커라는 공구를 알게 됐고 또 사용법도 많이 알게 되어서 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또 이거에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체험존으로 가서 한번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체험존으로 왔는데요. 어머님께서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체험존 처음에 이제 사전 예약하신 거죠? 사전 예약했는데 저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또 추첨으로 했어요. 와, 이분이 그럼 추첨이 되신 분이네요? 네. 근데 처음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들으셨을 때 어떻게 그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계기가 되셨어요? 이거 공부 같은 거 집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DIY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잘 다룰 줄도 모르고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어요. 네,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 체험하시기 전에도 혹시 이런 공구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는 아니고 집에 이제 작은 거 그냥 조그만 뭐 할 때 조금씩 해보기는 했어요. 네, 지금 만드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은 책꽂이인 것 같아요. 책꽂이에요? 그럼 이거 책꽂이 만드시고 어머니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체험 제품은 다 만드신 분들께서 직접 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어머니 그럼 잘 만드시고요. 조심해서 만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요, 옆에는 저거는 연필꽂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2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저희가 이제 처음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먼저 연습용으로 간단하게 연필꽂이를 먼저 제작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꽂이 서랍장을 같이 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게 책꽂이잖아요. 여기 네. 공구가 되게 많은데요. 네. 어떤 거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햄머 드릴로요. 이제 드릴 못이나 이런 거를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로 조이기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 직소로 이게 모양을 내면서 자르는 직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샌더 이렇게 해서 요 총 4가지를 사용해서 책꽂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블랙앤데커를 선택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겠네요. 친숙하니까. 그렇죠. 좋죠. 네. 충분히 네. 네, 아마 그런 점이 또 체험존을 만드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DIY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체험존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전에 들으셨죠?
식물이 DIY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실제로 제가 전시회장 보니까요, 식물 섹션이 이렇게 따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제 많은 플랜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국 아트 앤 가드닝 부스에 지금 들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육선미 한국 아트 앤 가드닝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아트 앤 가드닝은 어떤 단체예요? 원예와 아트가 만나다라는 그런 모토로 이제 원예 컨텐츠하고 아트 컨텐츠 또 그 심리 컨텐츠 해가지고 이제 소재가 전부 자연 친화적인 소재만을 이용을 해서 소재부터 교육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DIY 창작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인 거예요. 교육 컨텐츠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지도사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 전부 다 민간 자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부스 자체가 협회장님이 하시는 아트 앤 가드닝 부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럼 협회장님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저희 협회의 소재 중에 도우아트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 도우아트는 친환경 광물로 물하고 반응을 해서 경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 틀에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경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DIY로 이 화기까지 제작을 해서 식물까지 심는 요 교육 과정이거든요. 오늘 요거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체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요 소재가 보통 경화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시고 잠깐 돌아보고 오시면은 바로 식물 심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은 한 10분 정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왜 관람객 분들 중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고요. 또 DIY 전시회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심으로써 이런 게 이렇게 적용 가능하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거는 다육식물인데요. 네네. 특히 다육식물이 DIY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공예 선생님들이 주 DIY에 아마 가장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결국에 활동하시는데 교육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육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식물 중에서 다육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키우기가 되게 쉽거든요. 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컨텐츠로는 아주 적합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다육이라는 게 정말 제 눈앞에도 정말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있는데요. 협회장님은 어떤 다육식물 제일 좋아하세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잘 모르지만 전부 예뻐요.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꽃을 피우고 색도 예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요런 염자 같은 거, 예, 요런 것들이 제일 좀 강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다육식물이에요. 예. 네, 실제로 DIY 같은 걸 생각을 할 때는 이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강해야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꾸며놔야 되는 거고, 왜 관리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꽃 같은 경우는 관리도 힘든데 다육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예. 네, 그럼 협회장님이 처음에 인터뷰 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또 이런 DIY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 또 예술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심리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가 들어갈까요? 일단은 식물은 남녀노소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식물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때는 이제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원예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의 컨텐츠도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원예 치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협회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 접근이라든지 정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거를 심리 쪽에 조금 가깝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거를 원예 치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네, 지금 벌써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 협회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협회장님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lue Ocean. 네, 저희가 인터뷰 초반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DIY에 가장 중요한, 현재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DIY 산업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특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침 제가 지나가는 중에 클로버라는 지금 부스에 제가 들려 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해외 마케팅 담당자 마유코 상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 DIY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떤 점을 앞서가고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は作るっていうことが昔からすごく活発に行われていて、でその中で自分たちのものを自分たちで作るっていう文化があったので、それが今も続いています。でそれが、今の DIY だったり、手芸だったりっていう分野で進んでいる部分で、それを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国でも広げ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ので今回ブースを出させてもらいました。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문화적으로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쭉 연결해 오다 보니까 이런 용품이라든지 이런 DIY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뜨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도 여러 이런 DIY의 용품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쪽 한국의 DIY 부스에 참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전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통을 잇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의 매력이 있어야 사실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데요. DIY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DIY の魅力でいくと、今物はたくさんあるけれども、自分で作るとその作ったものに愛着が湧くっていうのが一つと、あともう一つは他のところにはないその作った自分だけのものができる、自分の一番好きなもの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一番の DIY の魅力だと思ってます。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품으로 해서 나오는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물건, 나만의 물건이라는 그런 애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DIY가 매력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 앞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 재료들을 다 사용하다 보면은 정말 꼭 나만의 물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전시를 하고 계시니까 가장 인기 있는 거, 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체험을 하시나요? 一番人気なのは、今年、発売になった動物を作るポンポンのセットが一番人気です。で、それを使って犬とかクマとかのポンポン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로 신제품으로 발매된 동물 만들기 폼폼 세트가 인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서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서 강아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만들 수 있는 이 세트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건지? 어떤 거예요? 아, 이거네요. 지금 푸들 강아지도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곰돌이 같은 것도 있고 토끼도 있고요. 아, 저기 걸려져 있는 저거군요. 한번 요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のポンポンは、まず真ん中の顔の部分が一つの大きなポンポンで作ります。で、その後耳の部分を小さなポンポンを2つつけたり、あと別の毛糸を使ってそれをフェルトパンチャーという道具を使ってフェルトにして耳を作ります。で、あとは目とか鼻をボタンでつけます。
일단 동그랗게 가장 큰 머리 부분을 폼폼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작은 폼폼으로 양쪽에 귀를 만들어 붙이고, 또 다른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는 따로 실을 감아서 펠팅화 시킬 수 있는 바늘이 따로 있어요. 그 펠트 바늘로 귀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눈, 코, 입을 만들어 붙이게 되면 그 동물 특성상 토끼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쥐라든지 곰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일본 기업으로서 한국 전시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많은 게 정보도 나누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クローバーの会社として、伝えたいこと、それは日本も世界も全部一緒で、作る楽しさを世界中に広げたい、もっとたくさんの人に知ってほしいっていうのがクローバーの会社としての思いなので、それは韓国でもっと広げたいし、日本でも広げたいし、世界中で広げ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일본 회사인 크로바에서는 이 만드는 재미, 그리고 DIY를 하면서 즐기는 이런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이런 도구로 인해서 DIY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담당자님은 DIY를 많이 즐기시나요? 실제로 하시나요, 집에서? もちろんでしょ? もちろん例えば韓国に来る時の飛行機の中でも編み物をしたり、あと家でもいろんなこの動物とかも家で作ったりもしています。 회사에서뿐만이 아니고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전시회를 위해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는 날에도 이런 작은 동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DIY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DIY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어디다 놓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공간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저는 사실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취미생활이 하나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아주 좋은 DIY 그런 물품들을 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DIY 전시회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 분야인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대안이었던 거죠. 파이낸셜 얼터너티브로 시작이 됐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개성과 또 자기만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의 한 방식으로서 DIY가 점차 성장 가능성이 무한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IY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산업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파생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또 융합될 수 있는 산업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DIY 산업이 점점 성장할수록 그 부대 산업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미국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일본 기업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일본 기업 외에도 다양한 일본 기업이 사실은 나와가지고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술력도 선보이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과 상품들을 저희 기업들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또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일반 관람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본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기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DIY 전시 1년에 한 번 있지만요, 또 다른 DIY 전시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닫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드릴, 또 공구 많이 사용해서 만드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여러분들, 저는 한 주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늘 저도 새로운 사업 소개하면서요, 저도 와,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산업도 있구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 접하는 즐거움 꼭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또 열심히 보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